꼭 알아야 할 것을 콕 집어 알려주는 주사위 채널의 불나방입니다. 정 소장입니다.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뭐 오래간만에 좀 쉬었네. 저희가 지난주 한 주 쉬었잖아요. 네. 또 한 주 쉬는 동안에 또 어마어마한 또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게 말이야. 좀 겁나네요. 지금 그 등골이 쎄하다고 하나 그런 느낌이 좀 있어. 어제 저희가 오늘 이제 관심 종목에 대해서 다룰 시간인데 일단 이 관심 종목을 다루기 전에 한번 이런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의 지금 그 뭐죠? 그 헝다. 예. 헝다라는 그룹이 지금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오늘 뵈면 한번 여쭤봐야겠다. 리먼 사태를 겪어 보셨으니까 그때랑 이 헝다랑 어떻게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좀 더 비슷할 정도의 위험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뭐 그 정도는 아니다. 아니면 혹은 뭐 더 위험하다. 뭐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지 혹시? 일단은 그 내용을 보면 네. 그 비교할 수 없다. 너무 약하다. 내용만 보면. 네. 근데 향후 벌어질 결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참 촉각을 좀 곤두세워야 되긴 하다. 아까 그래서 이제 뭐 등골이 서늘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연장성상에 있지. 그래서 헝다 자체만 보면 별거 아닌데 솔직한 얘기로 뭐 남의 나라 얘기일 수도 있어. 네. 이제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그건 이제 중국 자체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사실 리먼 사태 자체가 그 뭐랄까 지금 헝다하고는 시점이 틀려. 무슨 소리냐면 헝다는 지금 위기의 첫 번째 신호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고, 리먼 사태는 야 이제 리먼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무너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헝다를 리먼 사태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나중에 뭔가가 또 있겠지. 그럼 그건 리먼 사태랑 비교하면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헝다는 이제 전쟁이 날 수도 있다는 신호탄 같은 신호탄 같은 거. 이제 전쟁 발포 이런 거고 이제 리먼 같은 경우는 대포로 빵 쏴버린 거네. 이제 이미 초토화 시켜버린 거네. 그러니까 전쟁이 이미 났다는 걸 알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를 금융시장에서는 알았어. 근데 그게 뭐가 될까 했는데 리먼 사태를 통해서 이제 그 도미노 이렇게 탁, 그러니까 도미노가 있다는 걸 안 거야. 야 이거 문제 있는데 저거 하나 쓰러지면 큰일 나겠는데 한 건데 그게 리먼 사태로 도미노가 시작된 거고, 이거는 지금 도미노 같은 건 아직 안 보이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근데 그렇게 따지면 결국 무너진다는 얘기 아니냐. 이제 그거는 아닌 게 뭐냐면 리먼 사태에서는 사실상 그게 있었어요. 무슨 소리냐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지를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도미노가 얼마나 큰지를 몰랐던 거야. 판이. 도미노 판이. 근데 이게 헝다는 사실상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아. 무슨 소리냐면 리먼 사태는 이게 도대체 리먼으로 인해서 리먼 사태, 사실은 리먼 사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그 안에는 그 모기지 채권을 유동화시켜서 그걸 파생상품화 시킨 거거든. 그래서 도대체 이 뿌리가 얼마나 클지를 모르는 건데, 헝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부채 문제이기 때문에 부채 문제는 명확해요. 크긴 크지만 명확하게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틀린 거지. 근데 저는 약간 이게 뭐 연관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부동산 관련돼 있는 이제 기업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주식이 주가를 보니까 금요일 날 금융주는 또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건설주가 사실 안 좋으면, 그러니까 물론 중국 기업이라서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 건설주는 금리가 올라가면 굉장히 안 좋아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관이 되는 건가요? 금융주랑 건설주랑 연결한다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시키면 안 되고, 이제 금융주는 결국은 뭐 때문에, 그러니까 헝다하고는 상관이 없어 사실은. 거기에 걸려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뭐. 그러니까 이제 그건 두 번째 문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얘기했다시피 헝다는 지금 현재 받아들일 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강 건너 불인 거야. 중국 얘기인 거야. 근데 금융주가 오른 건 뭐냐면 지금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다르잖아. 이건 미국의 그 FOMC에서 그 누구야 그 이제 파월 의장이 지금 이제 결국은 그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했단 말이야. 이제 시작할 거다. 시작하고 당장 지금 11월이 될지
뭐 이런데 11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지. 네.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된다는 건 결국은 이제 금리가 이제 내년부터는 금리가 오를 것이다라는 게 그렇죠. 결정이 된 거고, 어떻게 보면 시간상으로 내년 후반이 될지 아니면 내후년 초반이 될지 요거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금리 인상이 가시화된 거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니까. 그러면 금리 인상되면 우리 많이 다뤘잖아. 네네. 예, 그러니까 금융주 쪽으로는 조금 이렇게 영향이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방금 얘기한 거 홍다하고 묶어서 얘기를 하면,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네. 홍다 이슈가 벌어지고 네. 그 패드 어떤 그 연설이 또 바로 이어져서 목요일날 저녁이었지. 있었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야. 헷갈리지 않나 하는데, 사실은 홍다는 이미 홍다가 연휴 말쯤에 네. 이자를 내겠다 이런 부분들이 시그널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은 강 건너 불인 거야, 아직까지는.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아직은 아니다. 리먼 사태하고 이제 지금 현재 오늘의 질문은 그거였잖아. 홍다 사태가 리먼 사태하고의 어떤 관련이 어떻게 되느냐. 네. 그랬을 때 리먼 사태하고 지금 비교할 수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건 맞지만 네. 이게 지금 내가 사실은 홍다 사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거든. 공부를 해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지금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네. 무슨 소리냐? 이게 지금 홍다가 2위 부동산 업체거든. 네. 근데 10위까지 홍다랑 부채 구조가 똑같다는 거야. 아, 이게 정말 도미노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너진다 했을 때는 다 쓰러지는 거야. 그럼 이제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됐냐? 지금 부동산 경기하고 중국 경제는 뗄 수가 없다는 게 이제 또 두 번째 문제인 거야. 아, 그런가요? 제가 알기로는 중국은 어떻게 시장 구조가 형성되어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부동산은 좀 약하고 제조업이 강하다. 제조업 강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렇지. 실질 경제에서는 그런데 이번에 경제 상승이 그렇다는 거야, 내 얘기는. 이번에 경제 상승이 부동산 개발이라든지, 그러니까 봐봐. 아까 지금 제조업 강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부동산이 어마어마하게 개발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시멘트라든지, 지금 그래서 시멘트 경제라는 거야. 이번에 중국의 경제 상승이. 그 시멘트가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철강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주가가 올라왔죠.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야. 그리고 굴삭기든 뭐든 이게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어떻게 보면 뉴딜 정책처럼 그런 인프라 투자 내지는 건설 투자 이런 걸 통해서 경기를 부양을 했는데, 이게 이제 무너지면 이제 결국은 없다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 근데 제조업이라는 부분은 무슨 소리냐면, 이게 이제 또 굉장히 좀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중국은 지금 내수 위주로 가려고 하고 있어. 외생 변수를 좀 최소화시키려고 내수 위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방 PD가 얘기한 부분은 제조업 강국이라는 거를 부각을 시키려면 수출로 가는 거야. 그렇잖아. 그렇죠. 예. 수출로 가는 거야. 근데 이게 약간 엇박자가 지금 되어 있는 거야. 근데 내수를 주목을 시키려면 어떻게 되겠어? 결국 부동산이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실타래가 엉켜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잘못 풀면 큰일 난다는 거야. 자, 우리나라의 주가에 영향을 지금 뭐 현재로서는 큰 타격을 입힐 정도의 뭐 영향은 없는데, 영향은 앞으로 발생할 공산이 크다 정도로 보시는 건가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중국의 어떤 흐름을 잘 봐야 된다. 그러면은 그 비중을 좀 축소시켜야 되는 전략을 좀 써야 될까요, 저희가? 사실은 그래. 사실은 그래. 그래서 지금 내가 이따가 내 종목 얘기하면서도 고민이 깊었어, 솔직한 얘기로. 고민이 깊었는데, 지금 내 주변에는 진짜 솔직한 얘기로 계속 얘기하는 거야. 난 지금 벌써 한 7월 달부터 현금 좀 그러니까 현금을 비중을 높이자. 그래서 투자 비중을 좀 낮춰야 된다. 이런 말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물려 있다 보니까 안 되는 거야. 내 주변에도 보면. 대형주에 막 물려 있다고 보니까 물린 거를 이렇게 손절매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이런 부분이 있어. 굉장히 어렵긴 하죠. 대형주는 지금 당분간 움직이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 부분 지금 비중을 거의 줄여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항상 격언이 있어요. 저는 격언을 좀 중심으로 전략을 좀 짜는 편인데,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잃지 않는다. 그렇지. 그리고 현금도 투자야, 진짜로. 가지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잃지 않. 물론 벌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이런 시국에는 사실 좀
그렇다고 투자를 안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좀 우려감이 있을 때는 저는 그냥 단타 위주로만 대응을. 그러니까 이걸 떠나면 또 감을 잃기 때문에. 맞아, 그렇지. 그러니까 역시 고수의 반열에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하수들은 이게 안 잃는다고 좋아하지만 사실 그렇게 되면 들어가지도 못해요. 네. 어느 정도 발을 담그고 있어야 이게 더운지 뜨거운지 찬지를 발을 담그고 있어야 알잖아. 그래야 이제 차가워졌어. 이제 시작이야. 나는 이제 슬슬 들어가자. 이렇게 되는데 밖에 나와 있으면 이게 뜨거운지 차가운지 알 수가 없거든. 제가 그럼 발이라도 담가놔야 온도를 알 수 있고 점점 뜨거워지는구나 하면 좀 더 이제 더 발만 담그는 동안 몸까지 다 담그고 그러니까. 네, 차가워지면 다시 그렇지. 빼고. 그러니까 방 PD가 역시 감각적인 그런 부분은 뛰어나. 냉탕과 온탕 사이네요. 그래서 이제 말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예, 오늘 지금 이제 이번 꼭지에서는 지금 이렇게 이 헝다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서 다뤘고요. 다음 시간에는 예, 저희 이제 관심 종목을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